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자 488명 발생을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3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모레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400명대는 아까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한 거의 2달째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400명대는 점점 이어져 오다가 어제가 488명, 500명 가까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400명 그리고 400명대 후반까지 왔을까요? 네, 최근에 어떤 발생 양상을 보게 되면 기억하시면 12월 달에 1,2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네. 그때 지역사회 확산이 많이 됐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지역사회 잔존 감염들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집단 운영시설, 예. 또 사업장, 그러니까 비대면 근무가 어려우면서도 또 중소사업장, 그 방역관리 같은 것들이 좀 어렵고 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제 단체 생활하시는 예. 그런 집단 시설 위주로 또 어떤 감염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지난 2월 15일부터 이제 영업 제한이 금지됐던 업장들이 이제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됐고, 특히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제 신학기 새 모임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서 예. 그쪽에서 어떤 선행 확진자 접촉을 통한 계속 감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방역 수칙 강도라든지 거리두기 단계가 오히려 약간 좀 완화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아주 빠르진 않지만 예.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주 신규 평균 확진자 수가 한 370명대였는데 아마 이번 주는 해봐야 알겠지만 400명 중반대로 한 20% 정도 증가한 수치 정도 보일 것 같고, 예. 감염체 생산 지수도 한 1을 초과하는 1.1 내지 1.2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수준이 400명, 뭐 정책이라면 정책일 수도 있는데 크게 확진은 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추이가 될까요, 모습이? 네, 아마도 계속 추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많지만 이제 새로운 변수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지역 사회에서 네.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도 이제 신규 확진자 통계 중에서 이제 경남에서 갑자기 이제 52명으로 갑자기 좀 많은 수를 보였는데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 울산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 연관이 있는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 발생에서 어느 정도 대규모 감염을 일으킬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날씨. 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요새 많이 나오는 게 그 새로 생긴 백화점에도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린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봄나들이 많이 가실 텐데 이렇게 쇼핑몰 같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떻게 방역을 조치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시면 조금 실외로 네. 또 사람들이 좀 없는 밀집도가 낮은 곳으로 가시면 좋은데, 그렇죠.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실내에 예. 또 그런데 또 식당이라든지 음료를 마시는 그런 곳은 아무래도 밀폐된 곳에서 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밀집되게 그런 접촉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또 화장실 같은 다중 공동 이용 시설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실내 환경 중에서 또 사람들이 밀폐하게 밀집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잠시만이라도 노출돼도 충분히 감염이 되실 수가 있고, 마스크를 쓰시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염 전파를 충분히 막을 수가 있지만은 워낙 밀폐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이상 이렇게 틈으로 바이러스를 흡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서는 마스크를 아주 철저히 쓰지 않는 한 감염될 위험성 항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이제 너무 믿고 그렇게 밀폐된 곳에 장시간 계시는 것은 좀 감염 위험도가 높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좀 따뜻하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해서 우리가 방역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충분히 환기를 시켜서 할 수 있게 좀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네. 창문이랑 문을 충분히 열어서 맞바람을 이용해서 충분히 실내 공기를 순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기온을 이용하시고, 또 외출하실 때도 이런 실내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는 좀 한적하고 동반 가족끼리 이렇게 좀 잠시 다녀오신 정도만 하시고, 무슨 친목 모임에서도 오랜만에 안 만나셨던 분들 새로 이렇게 만나셔서 어디 가신다든지 이런 예. 것도 굉장히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 동거가족 위주로 이렇게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환기시키고 싶은데 미세먼지 굉장히 나쁘다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외 미세먼지가 있고 네. 실내 미세먼지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은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실외 충분히 순환을 하는 것이 실외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어떤 위험보다 더 이득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미세먼지 걱정을 조금 줄이시고 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시 돌아와서 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2주 더 연장을 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현행의 단계를. 그렇다면 보셨을 때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지금은 일단 거리두기 단계도 지금 완화할 수 없는 시점이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어떤 기준이 신규 확진자 기준이 좀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단계가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적용하기 좀 이른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를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했지만 결국 이제 지역사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많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도 빠르고 기존의 어떤 치료제나 백신의 효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막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시점은 어떤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시점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조정안과 별개로 정부에서 거리두기 체계 자체에 대해서 그 개편안을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초안은 지금 발표가 이미 됐지만 확정은 아닌데 그 최종적인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그리고 시행이 된다면 언제부터 될지도 한번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진행률이라든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맞으셨는지 그리고 신규 감염 확산세가 어느 정도고 그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지금 최종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두기 어떤 단계 조정의 기준 인원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든지 지금은 10만 명당 0.7명 또 10만 명당 1.5명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조금 더 낮춰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자율과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방역이기 때문에 어떤 자율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좀 방역 수칙을 좀 고의로 위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조금 엄하게 물리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일찍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성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수고도 있으시니까 이제 어기시고 조금 어떤 이득을 좀 취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강한 제재를 드리고 예. 하지만 또 영업이나 생계가 좀 곤란하신 분들께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매번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하니까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리두기는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말씀하신 과연 자영업자분들은 그럼 10시까지의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가 그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없는가는 계속 고민일 텐데 그래도 2주가 더 연장이 되지 않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앞서서 이제 지금 현행 단계에서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 변수가 변이 바이러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또 다른 용어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남아공, 영국 이런 변이 바이러스 얘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기타 변이라고 이렇게 그 전에 파악이 안 된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기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네, 계속 바이러스 변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중에서는 계속 유행이 지속되는 바이러스도 있고 중간에 또 유행이 끝나는 종식되는 사멸되는 변이 바이러스도 있는데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력이 높고 거기다 이제 치명률까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 몇몇 바이러스들이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그것 이외에도 이제 다른 기타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분류할 수는 없어서 기타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이제 그 기타로 새로 나온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과연 어느 정도 전파력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검증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외 유입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려진 뭐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 이외에도 이제 다른 변이들을 이제 기타 변이 바이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진짜 계속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계속 영국 변이다, 남아공 변이다, 브라질 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다 파악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이제 파악 중인 건가 보죠. 계속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감염 사례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안성 그리고 동두천 사례를 포함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코로나19 확산세, 좀 언제쯤 이런 확산세가 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계속 좀 선제적인 검사는 확진자를 많이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지금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통계가 한 250만 명 정도시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모두 합쳐서 근데 문제는 이제 미등록 외국인 네네. 파악이 안 되는 그분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 계실지가 문제겠고 예. 특히 이제 다양한 외국인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이제 그분들끼리 어떤 커뮤니티 같은 국적이나 같은 종교 뭐 이렇게 같은 모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이제 그분들끼리 어떤 반대로 말하면 또 이제 한국 분들과는 이렇게 지역 사회와는 교류가 많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특히 또 이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조금 우리가 힘들고 많은 분들이 좀 작업을 꺼려하시는 그런 중소기업 사업장,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것들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네. 또 그런 공장이 이제 수도권보다는 좀 이제 한적한 좀 생활 기반이 조금 열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방에 또 많이 계시고 그렇게 되면 또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이제 집단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미등록 외국인 분들의 규모를 좀 파악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어떤 불이익을 드리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어적인 장벽 같은 것 그리고 어떤 비용에 대한 이런 것 장벽을 낮춰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많이 찾아내서 그분들 커뮤니티에서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확산된 감염 전파가 또 다른 지역 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좀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일단은 지금은 좀 추가적인 커뮤니티 밖에 어떤 광범위한 확산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선제적인 검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 평창 진부면에서는 가족 간의 감염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이 넘는 분이 확진이 된 것 같고 그 마을 전체 한 8,000분 계신가요? 그 전수조사를 지금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마을이 좀 작다 보면 정말 이웃사촌이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또 왕래도 잡게 되고 그분들은 특히 어떤 점에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되실까요? 네, 아마 그런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집단 감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뭐 마을 분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더라도 예.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면서 식사도 자주 하시고 문을 만남도 여러 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실 일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그동안에 집단 감염 없었는데 한 번 생기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많은 분들이 감염되실 수가 있는데 예. 물론 이렇게 만나는 이동량이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이런 접촉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자를 검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또 규모가 적을 때는 이제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뭐 동해시라든지 포항시라든지 전수 검사나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 검사 받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들을 많이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많이 찾아낸 적이 있었는데 예. 한두 분이라도 우리가 조금 빨리 미리 찾아내면은 그분을 통한 또 추가적인 N차 전파를 끊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한번 전수 검사가 나오면 처음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가 확진자 수가 당분간은 좀 많이 줄거든요. 예, 물론 예. 이제 또 확진자가 0명이 됐다가도 또 이제 외부로부터 계속 유입이나 만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증가하는 경우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전수 검사에 잘 응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고 또 재감염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조금 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좀 외부인 분들이 조금 방문을 자제해 주시거나 또 새로운 분들 이렇게 만나는 만남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현재까지 접종 상황은 어떤지 계획대로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알려진 바로 이제 60% 넘게 1차 접종을 잘 마치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일부 소수긴 하지만 백신을 냉장고에서 이제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제 폐기하는 사례도 예.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아까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사소한 문제, 뭐 콘센트 문제라든지, 예,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관할 때 문제가 있던 걸 빨리 찾아내서 접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 차원에서는 좀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보관 문제를 조금 더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150만 명 도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 예. 150만 명에게 놓는 것이 아니고 75만 명 절반에게 놓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2차 접종을 위해서 냉장고에 8주에서 12주간 보관해야 되는데 예. 네, 그것들이 좀 아까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지금 알려진 것처럼 그것들을 조금 더 1차 접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중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시설 65세 이상의 입원 입소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앞서서 동의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병세가 너무 좋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단계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든지 또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일 때 이제 법적인 어떤 보호자, 그다음 부양 의무자에게 대신 동의를 받고 예. 대신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대신 동의를 했는지를 기재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께 이제 그 동의를 받아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이제 바로 접종이 시작이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 시작하려고 하다가도 순서가 있고 지금까지 정해진 순서가 있고 거기에 수급이 따라주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요양병원에 65세 이상 분들이 맞을 정도로 수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접종분으로 이제 냉장 보관을 하려던 분들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주에서 12주 뒤니까 한 5, 6월 달에 우리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확보가 되면은 그 분을 미리 1차 접종을 하고 예. 2차 접종은 이제 그때 수급되는 백신으로 접종할 수가 있겠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건 아니고 이제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질병청에서는 본사와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접종분을 보관 중이던 백신을 1차 접종으로 활용해서 65세 이상 요양병원에 계신 예.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특성상 1회와 2회 접종 사이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2회분을 끓여서 1회분으로 맞추는 게 가능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기간이 짧더라도 충분히 뭐 3주 뒤에 물량이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파이저 백신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3주 내에 또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좀 긴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시 저희가 짚어봤던 내용인데 백신을 맞은 뒤에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접종을 하고 난 뒤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출근을 하는 걸 좀 쉬어야 된다, 휴가를 줘야 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근데 취지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네. 좋은 취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각 직장이나 사업장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장에서 눈치를 주냐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괄적으로 주자,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주고 싶어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죠. 대체할 인력이 없다든지 또 예. 그분 아니면 또 대체할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현실의 어떤 사업장에 맞는 사업장에는 적용이 가능할 텐데 일괄적으로 적용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 서너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조금 근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라든지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일괄적으로 쉬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에 좀 배려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떤 좀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에게만 좀 쉴 수 있는 그런 배려뿐만 아니라 네. 예. 접종 백신 하나더라도 계속 지적된 것처럼 계속 좀 증상이 조금 있으실 때, 뭐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난다든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출근하지 말고 바로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무리해서 출근했다가 이제 집단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네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충분한 배려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인력 대체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 사업장이나 이런 또 환자분을 돌보시는 데는 이제 인력 운영이 굉장히 빠듯하게 예. 돌아가고 인건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백신 맞으셨어요? 예 맞았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셨어요? 아니면 파이자 맞으셨어요? 저한테 배정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럼 증상 뭐 없으셨어요? 맞은 당일날은 좀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는데 예.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조금 팔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요? 좀 불편했다가 네. 금방 또 이제 좋아졌고 약간의 피로감이나 뭐 약간 미열이 있었는데 그 지정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네. 그게 아픈 게 한 며칠 정도 갔어요? 약간 아픈 거는 한 24시간 정도 갔던 것 같고요. 조금 많이 아프다고 느낀 건 한 2-3시간 정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하나 더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을 했다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아마 혈전으로 인한 사망 사례들이 이제 한 사례씩 보고가 돼서 이제 네. 혹시 백신에 어떤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일단 동일 품질로 제조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와 이런 것들을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진행하면서 조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접종을 중단하고 이제 조사를 먼저 해서 예. 백신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인과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어떤 혈전으로 인한 사망 간의 인과성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백신으로 인한 인과성의 관계는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일단 이제 뭐 품질의 문제는 없었는지 제조될 때 아니면 이제 보관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 아마 확인하는 과정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화이자 백신이 16세 이상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연령층의 미성년자 접종도 허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대부분의 백신을 미성년자 그리고 임산부에게 접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 과정에서도 임신인지 모르고 이제 접종을 받으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접종을 하는 리얼월드에서도 임신인지 모르고 접종을 받으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아직 뭐 특별히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도 충분히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보다 이제 좀 충분한 자료들이 보완이 되면은 임신부들에게도 후반기, 중반기 또 전기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좀 접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 같은 경우에 16세 이상 이제 연구가 됐고 또 이제 많은 백신들이 12세 이상부터 또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도 한 900명 정도 소아청소년에게 접종했더니 일단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예. 성인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소아청소년 임신부들에게 이렇게 접종이 이제 확대되는 과정으로 좀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